안녕하십니까. 황영훈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택장애자 만드는 엄마라는 내용으로 어머님들을 제가 디스를 좀 했습니다. 좀 불편하셨죠. 불편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범죄 교사자 엄마.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말장이 자녀를 만드는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녀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자녀를 실패자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은 잘 기다려주지 않죠. 제가 이제 선택장애자 만드는 엄마에도 이야기했었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자녀가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느린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뭘 도와주죠? 글쓰기 막 도와줘요. 글 쓰는 거 아주 막 세부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어머님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뭐 다양하게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키워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나봐, 내가 써줄게, 이렇게 써. 이거 잘못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걸 막 엄마들이 도와줍니다. 그렇죠? 수행평가도 많이 도와줘요. 수행평가. 그때 아들 보니까 이제 막 뜨개질 숙제를 하더라고요. 막 하기 싫어해요. 너 뭐니? 이게 수행평가래요. 너 하기 싫은 것 같은데? 네,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죠. 아내가 도와주는 거 절대 못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하기 싫으면 점수 낮게 맞으면 되잖아요. 왜?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번째, 봉사활동 점수. 제가 이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가면 어머님들이 막 봉사활동 점수를 이렇게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녀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범죄? 자기소개서도 써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합니다. 뭐 중요한 자기소개서는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말 다행한 것은요, 이제는 이런 거 어머님들이 안 하셔도 돼요. 와, 이제 인공지능이 뭐 탁월하더라고요. 그죠? 인공지능이 탁월하게 글쓰기, 독후감 뭐 다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림도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면 그림도 그려줘요. 그대로 따라서 베끼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됐죠. 이렇게 어머님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작업을 이제 인공지능이 주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으면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학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건 네가 한 거니? 선생님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어린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범죄 아닌가요? 아이, 뭐, 그 정도 사소한 거야. 괜찮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지 않은 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죠.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작아 보이는 거지만, 작아 보이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자기소개서까지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넘어가나요? 보시면 이제 뭐 진짜 심각해집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 슈퍼맘들은 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빠의 적극적인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학교 폭력, 애가 막 실수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오히려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입시비리. 입시비리 얼마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입시비리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입시비리에 연루된 자녀도 진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 병력비리.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병력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비리. 취업비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조금 이제 권력을 가지셨다는 분들, 잘 나가는 분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죠. 다양하죠. 자, 아까 보면 글쓰기를 고쳐주는 그건 뭐예요? 너의 실력을 넘어서는 부모의 실력을 가지고 다른 아이를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이잖아요. 범죄잖아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누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모를 갖추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건강한 가정에서의 대화를 잘라버린다든지 토론을 잘라버리는 건 그건 좀 뭐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직접 글쓰기에 개입한다든지 그림 그리는데 개입한다든지 수행평가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은 봉사 점수를 따가지고 그게 이제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아유 우리 애가 이제 한 걸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게 다 불법인데 알고 보면 불법입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자녀가 용케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 어떨 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자녀의 모든 이렇게 과거가 부정이 되기도 하고요.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 시작은 아이들의 작은 과제를 엄마들이 대신해 주면서 아이가 엄마가 해준 그 과제물을 선생님한테 들이밀면서 제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저는 범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만약에 이게 자기가 하지 않은 걸 선생님한테 제가 했어요 라고 할 때 자녀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비참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게 어머님들이 아버님이기도 하고 또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내가 힘든 걸 도와주는 멋진 아빠야 엄마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생각할 겁니다. 지는 그렇죠? 편법과 불법에 의존하는 자녀가 이제 의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못하는데 좀 도와줘. 엄마 아는 사람 없어? 아빠 아는 사람 없어? 힘 좀 써줘. 백 좀 써줘.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가 사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편법과 불법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종래에는 큰
불행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행학습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비가 탈피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여서 탈피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나비가 못 나는 거예요. 자녀가 자존감이 꺾이고 자신감이 없고 의존적이 되고 불법이나 돈에 힘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추락합니다. 추락. 이제 나무에 붙어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위로 날아야 되는데 날개를 피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추락은 아프고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인생은 마라톤, 공부도 마라톤이죠.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짧은 성공을 도모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뭐 초등학교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 계시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해야 돼. 괜찮아. 좀 못해도 돼. 예,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야, 너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해봐. 네가 그려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에세이? 네가 써야지. 제 자녀가 이렇게 뭐 대학을 가거나 그럴 때 에세이 한 번도 부모가 써준 적 없습니다. 물론 토론을 하죠, 토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저런 게 좋은 것 같아. 요즘은 뭐 이제 다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뭐 인공지능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조차도 인공지능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겠죠. 그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인공지능에 던지면 컴퓨터가 없이 그냥 일반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았는데 요즘은 이게 인공지능에 질문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뭘까요, 이거? 이거 뭐 너무 정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늘도둑이 소도둑된다를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바꿔줘. 그럼 한국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손은 한국 손이에요. 이게 서양의 이거는 속담이라기보다 격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The greatest gift you can give your children are the roots of responsibility and the wings of independence.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책임감이라는 뿌리와 독립심의 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항상 이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요. 나중에 실패하고도 그걸 엄마한테 도와주면 핑계를 댈 겁니다. 엄마가 안 도와줘서. 엄마가 잘못 도와줘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비겁한 자녀로 만드는 거죠. 범법 행위를 일삼는 자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독립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독립하면서도 불법적인 일로 이제 독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어릴 때부터 정직을 선택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부모의 입시비리, 병력비리 또는 취업비리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또는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럴 때 에세이 같은 걸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거 이거 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써야 되는 거죠. 스펙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전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자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또 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직장을 얻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학교에서 학창생활로 또는 취업으로 직장생활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든 과정으로 연결되어서 유능함, 다정함, 그리고 수시로 닥칠 수 있는 그 재난적인 상황에서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게 골고루 갖춰진 자녀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성공하는 자녀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 있는 아이, 오늘 이제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소한 거짓말에 아이들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성공이 아닌 이유도 제가 오늘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죠? 암기 과목 하지 마라. 공부가 재밌을 수 있나. 학습지 하지 마라. 이거는 뭐 학습지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좀 싫어하실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학습지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강의가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강의랑 이번 강의 죄송하지만 어머님들을 좀 디스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내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탈피를 도와서 나비를 날게 하지 못하고 벼를 뽑아 올려서 벼가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건강한 자녀로 키우셔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엄마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